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7월 1일 아침이고요. 7월이 이제 시작되는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나온 기사들 중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만한, 좀 삐딱하게 볼 만한 기사 몇 개를 또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사가 있죠.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최루탄 등 27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야, 이 기사를 보면서 역시 민주화는 허상이다. 그죠? 무기 팔아먹을 곳이 필요했던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국도 최루탄을 팔아먹었다는 건 결국 동조했다라는 얘기죠. 우리 민주화를 이끈 그분들이 바랬던 게 이런 걸까? 그렇진 않을 텐데, 그죠? 시작은 중국 견제로 미얀마 문제가 일어난 것까지는 알겠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갖고 돈벌이까지 하고 있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국제사회, 그죠? 국제관계는 냉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사입니다. 말로는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 서는 듯 하지만 뒤로는 시민들에게 사용될 무기, 최루탄 등을 군부에 우리나라도 팔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하지만 이 또한 국익을 위한 국익의 일환이라면은 저는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국익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기사를 한번 볼게요. 삼선 의원이신데, 김재윤 전 의원, 요분이 민주당 의원이시죠.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또 의문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식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부검을 한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뭐 파헤치려고 한 것도 없이 대부분 그냥 자살, 또는 사고사,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죠? 이분은 3번이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고, 2014년, 법 개정의 대가로 해서, 금품 수수를 하고서 4년형을 받고요. 의원직을 상실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살인지 뭔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야권 대선 주자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죠? 이분의 그 김재윤 의원의 재판 때 2심 재판부 부장 판사였다. 그죠? 부장 판사였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 안민석 의원인가요? 이분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또 엮는 거죠. 전혀 상관없잖아. 어떻게 보면요. 여러 재판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했고 재판했던 재판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자 어떻게 동료의 죽음마저도 정치적으로 바로 죽은 날 바로, 그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김재원 의원의 유가족이 이런 걸 봤을 때,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 재판을 했던 최재형 판사보다는 어때요?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같은 편, 그지? 민주당 쪽에 사람들한테 더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뭐 여든 야든 정치인들 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안 통한다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기사가 이 나라에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해 보면서 그냥 안타까움에 소개를 좀 해 봤습니다. 자, 요런 기사 한번 볼까요? 요런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미국 망명, 맞죠? 망명 고위급 학자. 중국은 종이 호랑이 갑작스런 분열에 대비해야 된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은 마피아 두목이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갑작스런 분열 요 대목에 조금 초점이 잡히더라고요. 대비해야지 우리도 고토수북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독도도 당연히 우리 땅이고요. 만주도 우리 땅이지. 그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이 기사는. 하여간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동북아 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자, 철도 관련한 얘기인데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무산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요게 계속 얘기했던 저쪽에 울진에서부터 영주를 거쳐서 김천을 거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서산까지 가는, 그죠? 울진, 동화, 영주 이렇게 해갖고 서산까지 가는 요 철도, 요거 딱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떠올려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 과거에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유라시아 에너지 및 물류의 허브는 어디다?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이다. 부산항만 갖고는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울진이나 동해안 쪽에 항구들을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부산에서부터 북한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LNG, 그죠? 가스와 물류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랬던 거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는 어떻게 해요? 요 내륙 철도를 통해 가지고요. 서산, 평택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중국으로 배로 들어간다. 요런 계산이었죠. 그러면 루트 자체가 중국 내륙 밑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위로 러시아나 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뻗는 그런 루트가 진행되는 게 맞는 거고, 혹시 또 북한이 어때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열쇠라 그랬잖아. 유라시아를 열어야만 하는 키다. 북한이 열려야지 거기가 뚫린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이 철도를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철도는 뭐였어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공약을 걸 정도로 근데 요 기사를 딱 보면서 요런 계산들을 해보면 어떻게 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열쇠인 북한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죠? 열리지 않을 것도 대비를 했었는데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동해에서 내륙을 관통해서 서해로 물류나 에너지를 옮겨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배로 어렵게 여러 단계를 옮기서 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이렉트로 북한을 통해서 철도로, 그죠? 유라시아로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빨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좀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돈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관련 기사들은 전부 어때요? 보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국내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사업이 무산되었고 공약을 안 지키는 거고요. 오히려 충청권이 홀대가 되고, 어제 기사에서 뭐였어요? 달빛 내륙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거는 되면서 이거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무산시켰다? 정치적으로만 지금 접근을 한다고. 근데 돈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이거 이제 필요 없다. 그죠?
가장 인구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호남과 영남에 이거를 잇고 철도를 잇고 그죠? 그냥 국내용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물류나 에너지에 이거는 그냥 철도를 따라서 북한을 통해 갖고 유라시아로 그냥 가버리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돼버려. 저는 이렇게 돈의 관점에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런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 국내 그죠?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뭐 충청권 또 홀대하는 거 아니냐 모르는 이런 관점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뭔가 어떻게 돼요?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도 뭔가 심상치 않게 지금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 지켜보면 알겠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죠? 저는 몰라요. 고토수복 파이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 철도 관련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찌 됐건 하나의 또 큰 이슈였던 거고, 그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따라서 또 땅값이나 집값이나 이런 부동산 쪽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일단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기대도 되고 좀 그러네요. 자, 3D 프린터 얘기가 나와요. 3D 프린터로 집 짓기 미국서 39.5평 주택 판매 가격은 3D 프린터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죠. 3D 프린터로 집 짓는 거. 지금은요. 집을 짓는다고 하지도 않아. 집을 3D 프린터로 뽑는다. 그죠? 또는요. 뭐라 그래? 뽑는다. 이건 뭐 오래된 기술이 돼버렸어요. 찍어낸다라는 표현을 해. 아예 프린터로 찍어낸다. 프린터니까. 그치? 이제는 뭐예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집을 뽑아내는 거는 보편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 이렇게 사면은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인건비가 일단 많이 안 든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건설 가격이 줄어들 거고. 근데 이게 보편화가 된다라는 건데 이 기술을 어디서 쓰려고 개발하는 걸까요? 물론 지구에서도 쓰겠지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우주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주에서. 우주로 뭐 우주에다가 달에다가 뭘 하나 건설하려 그러면 건물을 건설하려 그러면요. 사람이 가고 장비가 가고 땅을 파야 되고 뭐 철근을 박아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냥 팍팍 찍어내면 3D 프린터기만 가져가고 재료만 딱 가져가서 찍어내면요. 간단하지. 그죠? 아직까지는 뭐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쪽에 지구 안에서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아파트도 찍어냅니다. 아파트도 통째로 찍어내버려요. 프린터로. 최근에 6주 만에 3층짜리 아파트를 출력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찾아보시면 다 나온다. 자, 달 향한 골드러시가 달 기지에 세워 우주 탐사 신기원을 연다. 이거 보시면 이런 뭔가 건물들을 지어야 되잖아. 이거를 근데 사람이 가서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3D 프린터가 여기다. 지구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우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게,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고요. 달 표면에 건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우주에 대한, 우주 개발, 우주 진출의 시대가, 우주 시대가 점점 빨라진다. 그죠? 일론 머스크도 어젠가요? 뭐 제가 기사를, 이렇게 체킹은 안 해놨는데, 빼놓지는 않았는데, 뭐야. 스타링크 얘기 나오잖아. 그죠?
우주 인터넷 얘기가 나오고, 점점 초점은 어디로 맞춰진다? 모든 게 우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3D 프린터 관련주들도 있고 우주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되고요. 철도 관련주들은 조금 악재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또 4차선 AI 관련입니다. 어제도 잠깐 뉴스에 나왔었던 거죠. 똑같아. AI가 손님을 받고요. 로봇가 서빙을 하고요. 무인 매장이 사람이 없이 그냥 모든 컴퓨터나 로봇들이 어떻게 AI가 인공지능이 장사를 해주는 무인 시스템. 그죠? 점차 이걸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다 이걸로 바뀐다 그럴 수는 없어. 그죠? 점차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4차 산업에 이제는 적응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어 있다. 이게 현실이 눈앞에 왔다라는 거고, 요 4차 산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짧게나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제가 뭐 계속 얘기해, 우리나라가 베타 서비스 장이 될 거다. 그거는 초점은 어디에 맞다? 2025년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게요, 엄청나게 많아. 수도 이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뭐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중국 내부에 북한에 변화가 일어날 직전이고, 그죠? 뭐 이게 우리가 그리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되기 직전이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게 또 뭐와 4차 산업 베타 서비스, 오픈 베타,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시험 무대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전 세계가 4차 산업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성공시켜야 되죠. 성공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막 음모론적으로 얘기해. 이 4차 산업이 성공이 되면은 통제사회가 일어나고, 뭐 저도 얘기해. 뭐 가능은 해요. 통제사회가 일어나고, 전부 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되면 기술 발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딱 선보인 4차 산업 혁명이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기껏 뭐 4차 산업 해놨더니만 다 통제당하고, 뭐 인간의 삶이 더 이상해지고, 재산도 다 뺏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나라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겠냐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상 천국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최소한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보여지는 건 그렇게 보여지겠죠. 한국은 모든 도시가 다 저렇구나,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보여지겠지. 하나하나 되겠는데, 그게 성공돼야.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지금 각종 각종 영화제라든가 아니면은 문화, BTS를 비롯한 뭐 또 싸이나 뭐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게 한국을,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한국은 동양인이지만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K-팝이 뜨고요, 한국의 콘텐츠들이 뜨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작업이다. 결국에는 한국은 전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요, 한국은 오고 싶은 나라, 여기서 살고 싶은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전 세계가 4차 산업을, 우리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져. 이거는 그 전 얘기도, 왜 성공 사례가 있었어. 계속 대한민국을 통해서 모든 것은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언어들이 다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너무 길어지니까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자, 요거 이제 큰일 났어. 수도권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다가, 그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종가에 막 요 관련주들 빨리 끝내자. 탁 치고 올라가면 그냥 짧게 치고 빠지자 해갖고 월봉 종가 베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놨는데, 사놨는데, 장 끝나고 이제 이게 일주일 미루기로 했대. 근데 미루기로 했는데 이게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일주일 후에는 그러면 시행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뭐 계속 미루겠죠. 이때까지도 계속 미뤘는데 2주 하면서 계속 미뤘잖아요. 이게 할 듯 하면서 또 미루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죠? 지난주에도요, 백신 1차 접종자가 1,500만 대였어. 근데 요번 주에도 보니까 올라온 게 또 1,500만 대예요.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 갑자기 확 늘긴 했다가 어느 순간 지금 델타 변이 이게 얘기가 딱 돌면서 딱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3들부터 해서 학생들한테 집단으로 백신을 맞춘. 일단은 수치는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진자가 늘어나야 돼, 지금. 그래야 어떻게 돼? 백신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빨리 맞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그죠? 순간 잠깐 믿고서는 어제 관련주들을 막 매수를 했던 제가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 믿었어. 근데요, 또 한 번 더 믿어보죠. 악보를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한 달 안에, 그죠? 월봉 캔들은 매매는 한 달 안에만 내가 원하는 거 가면 되니까, 그죠? 이게 길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선거 앞이고 해서, 길 수는 없고,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 국민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명분 또한 확진자가 늘어나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러면 또, 그치? 그냥 또 덮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오늘 시장 아침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도 바로 빠르게 월 초에 바로 끝나려고 했던 게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봅니다. 어찌됐건 계획대로 그냥 우리는 매매하면 되겠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지는 않아. 근데 계속돼서 질문해. 네가 말하는 큰 엉아가 도대체 누구냐? 그죠? 대놓고 얘기해줘도 맨날 물어봐. 그래서 아예 요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예. 자, 네덜란드 유대인이 주식 시스템을 이식해서 영국을 금융업으로 만들었다. 요런, 기사의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사도 기사인데,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요분이 쓴, 홍익기 씨, 요분이 쓴 책인데요. 유대인 경제사라는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 10권짜리야. 10권짜리 갖고 다 읽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좀 힘드실 텐데, 유대인 이야기 나오는 곳, 그쪽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거 네덜란드에서 온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영국을 금융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영국으로 이주했고, 그래서 영국에 간 거야. 엉아들이 지금 영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탄생을 시켰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월가를 장악하고, 미국에 있는 록펠러 가문을 장악하고, 그지? 누가.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하고, 누구냐? 그 엉아들이. 되게 좁혀지잖아요. 지금 여기 다 나오네. 이게 그 엉아들이란 얘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책 홍보는 아니지만 유대인 경제사 요거 10권짜리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이렇게 해서 영국이 전 세계 금융 허브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됐구나. 영국이 금융 허브였기 때문에
그죠? 홍콩이 또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거. 영국 식민지, 그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들을 역사를 알아야, 그지? 돈이든 뭐든, 국제 관계든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뭐, 그지? 바뀌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그 관점에서,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7월도 희망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내일 기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